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8가지로 설명을 드린 내용을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께서 읽어주셨거든요. 이 4가지, 8가지의 상징 중에서 지금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제일 마음에 들었나요? 생각 없이 무조건 읽었죠? 네. 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것은 인간이 도달하고 싶어하는 이상향, 완전, 충만한 이런 것들을 원이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에서 원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 지금 8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도형 속에는 삼각형이 들어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 삼각형, 헥사드가 들어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삼각형에 대해서 지금 저를 주시해서 쳐다보고 계십니다. 선생님 한번 삼각형 2번째를 읽어보세요. 완전과 분열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기독교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불교의 삼복, 불법, 승, 도교의 삼재, 천지인이에서도 볼 수 있음. 현상이 분명을 통해 본질과의 통합을 지향하는 인간의 바람의 상징. 세상의 모든 행동과 모든 현상은 예외 없이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인 3가지 힘의 동시작용의 결과라는 것의 상징. 정반합의 힘을 조화해 의해 생겨나는 삼각형은 안정과 균형의 상징. 인간은 한쪽으로 치우친 삶보다는 사고, 감정, 행동, 지덕체의 고른 발전을 통한 균형적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의미. 네, 잘 읽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학생에게 제가 질문을 드렸었어요. 원을 상징하는 내용 8개를 읽으면서 뭐가 제일 마음에 와닿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읽은 학생은 그 대답을 하려고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어떤 게 마음에 제일 들으시나요? 삼위일체요. 삼위일체. 왜 삼위일체가 마음에 제일 이렇게 와서 다른가? 크리스찬이라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하고 관계된 어떤 단어 또는 내용 이런 것들이 와서 닿는 게 너무 쉽게 닿죠. 아주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나중에 오신 분, 하얀 티를 입고 계신 선생님께서 저를 한번 쳐다봐 주실래요? 네, 제일 나중에 온 게 아니라 뒤에 또 올 사람 있을 거예요. 헥사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 세계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좌우 대칭적인 현들을 나타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정지되어 있지 않고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 1, 4, 2, 8, 5, 7, 1의 방향으로 사물과 인간 성장의 진행 방향을 표현함. 우주지에프는 7의 법칙을 우주의 모든 상승과 하강에 관한 우주적 법칙이라고 하였으며 인간에게 내려가는 창조적인 우주적 오타브와 인간이 올라가며 진화하는 우주적 오타브가 존재한다고 주장. 이는 심리적 성장과 퇴보를 의미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론에서 분열과 통합을 나타내며 분열과 통합 속에서도 건강한 스펙트럼을 반복한다는 것을 의미. 또박또박 잘 이해해주도록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5가지 상징 중에서 지금 읽으면서 어떤 게 마음에 와서 닿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정지되어 있지 않고 변화한다는 것을. 네, 그렇죠.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리 선생님이 혹시 성이 어떻게 되세요? 황씨. 우리 어머니 성함이 황씨인데 어머니는 성신황씨고 이름은 청자, 황청자이거든요. 학생 이름은 어떻게 돼요? 황수하요. 황수하. 황 선생님께서 모든 어떤 사물은 정지되어 있지 않고 움직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닿은 것 같아요. 우리 황 선생님 지금 학교에 이렇게 오시면서 아마 자동차를 타고 오셨든 걸어오셨든 오시면서 마음이 요동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학교 꼭 가야 되나? 가지 말까? 다른 데 어디 약속이 없을까? 이런 마음의 역동, 움직임이 대단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 앉아있거든요. 그리고 또 앉아있으면서 또 나가버릴까? 여러 가지 마음의 움직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들이 끊임없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순간 한순간을 정지시켜 놓는 것은 우리의 인식이고 사고이거든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처리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성장하기도 하고 성숙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 역동 또는 정지됨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애니어그램의 도형에 대해서 세 가지, 상징하는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이 살펴보셨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깊이는 없겠지만 다음에 이 교재를 제가 드리고 갈 거니까 한 번씩 또 살펴보고 이러면 더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이해가 쉬워지고 합니다. 이제 18쪽을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 황 선생님,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때 보통의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뒤로 넘겨가죠. 저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중요한 건 먼저. 중요한 건 먼저. 그렇죠? 여러분한테 먼저 알리고 싶은 것이 중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애니어그램은 유래. 애니어그램이 언제 시작돼서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역사와 관계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애니어그램은 러시아의 구르지프에 의해서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종교적인 측면이 대단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가장 종교적인 측면으로 우리 아까 기독교인이라고 두 번째 읽으신 분이 설명을 하면서 난 기독교인이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몸에와 닿았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기독교인인가요? 어떠세요? 교회 다니세요? 우리 양 선생님도 저쪽에 계세요? 네. 그렇군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한번 대답해보세요. 기독교인이라고 맨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기독교인이 된 이유가 뭘까요? 왜 기독교인이 되셨어요? 마음의 편안을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 편해지시나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마음이 불편해요? 네. 그냥 화가 많아요. 화가 나요? 그러시군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러고 마음이 안정돼 편안해지고 화나는 것들은 이렇게 좀 다스릴 수 있고요. 지금 19살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나이는 얼마나 됐나요? 혹시 괜찮아요? 물어봐요? 25살. 그 정도인데도 어떻게 마음에 화가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젊은, 우리가 지금 25살 정도 되면 아주 젊다고 그러잖아요. 이 젊은 처녀가 아직 시방 가셨죠? 그렇구나. 우리 젊은 학생이 내 마음에 화가 있어서 교회 가면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안정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보통 쉽지 않거든요. 자신의 마음에 화가 있다고 하는 말을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또 상담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최면 심리 치료 상담사이거든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 지금 저렇게 젊은 분들이 내가 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들은 별로 안 하거든요. 여기 미국에 오셔서 공부하시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느낌이 나와요. 그래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가운데 있으면 편안해지고 화를 다스릴 수 있죠. 근데 애니어그램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화가 나는 이유가 뭘까? 나의 성향이 어떨까? 나의 성격이 뭘까?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화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시간일 거예요. 지금 애니어그램이 사실은 많이 발전된 것은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발전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가 있어요. 사실은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 애니어그램 성격 이용 검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 환경,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관계하고 있을까? 그 사이에서 내 감정이 어떻게 다스려지는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측면. 그래서 여기 19쪽에 보면
애니어그램 역사 속에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우리 지금 제가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 교재는 미국 형태의 애니어그램이 있는데 미국 형태 애니어그램을 그대로 번역만 해서 한국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단체는 한국형 애니어그램이다 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맞게 질문하고 표현하고 교육하고 하는 이 단체로 조금 발전된 이런 교재이기도 합니다. 애니어그램 성격 검사는 나와 너를 이해하기 위해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우리 학생하고 마음의 어떤 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 같았지만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와 다른 존재, 사람, 대상, 환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계하는가에 따라서 이 성격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면 조금만 이렇게 성향을 어떻게 심취를 하면 예수님과 같은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이 교재가 그래서 대단히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알아야 질문을 하지. 일단은 그 다음에 16쪽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교재를 다루기 전에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특강을 하면서 검사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격 검사를 하고 그 성격 검사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면 최소 7만원에서 10만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학교이고 이미 등록금을 내셨고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무료로 특별히 검사를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혹시 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못 온 사람은 그만한 유익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 특별한 유익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애니어그램 검사, 유형 검사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한 장 더 넘겨서 15쪽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권면하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면하고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게 만들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과 같아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무료는 하지만 자신 있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하면 내가 예수다라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네가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예수라는 말과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네가 예수야? 라고 묻는 말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선생님한테 한 번도 질문 안 드렸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예수하면 스스로를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니까 남이 질문했을 때는 그것을 반문하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정말 네가 예수야? 라고 여러분 혹시나한테 묻는다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예수와 여러분한테 다시 반문해주는 예수와 차이가 상당히 경기든 이게 있다고 보죠. 근데 여기서 지금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또 말하는 부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권면하고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하라는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성령 신대에서 오셨던 그분과 똑같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할 때 항상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 교재 또는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골로새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니까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검사를 할 텐데요. 제가 우리 항상 잠깐 나오시면 좀 몇 사람이죠? 조금 한 10분만 있다면 안 될까요? 오늘 학생들이 그때 오늘 검사를 학생 있어서. 그러면 조금 더 나갑시다. 네. 1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쪽에 보시면 애니어그램 훈련 프로그램에 9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은 9가지 성격이 있어요. 뒤에 이제 교재 속에서 9가지 성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9가지의 성격이 아까 우리 학생이 화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듯이 우리 내면에는 심리적 역동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어요. 이 심리적 역동의 움직임이 사람의 성향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9가지 성격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성격 이론 검사를 해보면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의 역동이 흐르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로 사람은 성격이 있죠. 그 도형 이 표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격 속에서 어떤 사람은 화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격 때문에 나타나는 분노가 있어요. 그 성격 때문에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이 나는 화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부닥쳐서 내가 그것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분노가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 환경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은 화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성격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선생님과 저하고 둘이 그래서 원성을 높여서 싸운다고 해봅시다. 싸우면 이 선생님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쪽에 계시는 선생님은 나와 똑같이 싸우고 있는 데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싸우는 장면인데도 이 사람은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은 나를 대항할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 환경적 조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 때문에 나타나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직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친 욕망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자기만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 성격이 좌측으로 보면 본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본질이라고 하는 말은 본능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창조되어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냐 이런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말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로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후천적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가지고 태어날까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질까요? 이쪽에 우리 제일 마음에 드는 머리 색깔? 둘 다. 그렇죠? 혹시 상담 공부하셨나요? 안 하셨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네요. 상담을 공부하신 분은 대부분 저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요. 후천적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둘 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왜 둘 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 그런 게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이가 발달하는 사람이 이제 발달을 하고 성장하면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제 성격이 형성되는 거. 형성되기도 하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자라오면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성격, 성향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고 만들어지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태어날 때부터 어떤 성향 기질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플러스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기질이나 성향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DNA.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인간 발달을 볼 때 오래전에 이 연구가 덜 돼 있을 때는 전부 성향이 성격이 후천적이라고만 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라고 보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모태에서부터 어떻게 그것이 형성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 연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때 모태에서 아이가 뭐라 그럴까요? 창조되어진다, 만들어진다. 이럴 때부터 아까 DNA도 말씀하셨지만 어머니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본래의 기질 성향이 태아에게 미친다. 이런 영향.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도 후천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모태에 있을 때에 만들어지는 성향이나 기질은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말하는 거죠. 좀 더 넓게 말할 때는 어머니의 모태에 있는 순간부터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두 다 후천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인간이 그것과는 전혀 다른 아까 DNA라고 말할 정도로 가지고 태어난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한 것들 지역이 다르고 또는 배움이 다르고 이렇게 할지라도 무의식 속에 드는 어떤 것들은 집단적으로 똑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이것들은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 또는 후천적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기도 해요. 자, 그래서 한번 본질을 보세요. 본질 위에부터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자기 관찰입니다. 자기 관찰을 할 때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누굴까? 이런 존재, 자기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애니어그램. 혹시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교회 다 처음 가보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모태 신앙 가진 사람 있나요? 태어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여기 황 선생님 빼놓고 다른 분들은 중간에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교회를 가장 처음에 발을 디뎌놨을 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말한 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 처음 가니까 뭐부터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못하시는. 못했지나? 그러세요. 그게 없었겠니? 그럼 여기 처음 갔을 때 교회 가니까 나한테 처음 뭐라고 하던 거야? 잘 기억이 안 나셔요. 너무 어린데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 가면 무슨 얘기부터 제일 먼저 할까요? 목걸이가 예쁘신 분. 귀여워서 엄마가 안 돼요. 우리 뒤에, 우리 황 선생님 뒤에 안경 낀 남자 선생님. 천주교. 아, 천주교도 괜찮습니다. 천주교 가서 그 말은 똑같이 할 겁니다. 이 말에 대해. 아,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 네. 내가 박수 쳐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한 말이 맞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해. 황 선생님, 교회 가니까 죄인이라고 안 하던가요?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당신 죄인이야? 그런데 가만히 있었냐고. 궁금해서. 그쵸, 여러분 생각해서 여기 왔다. 여러분 다 죄인이니까 경찰서 갑시다. 감옥에 갑시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무슨 죄 졌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교회 가서 당신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서 그런가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해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죄인인지. 당신이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왜 나더러 죄인이라고 해요? 이게 이해가 돼야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를 왜 믿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고 하면 이해를 해야죠. 이해되셨어요? 제가 하는 얘기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되셨어요.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로드리그 대학 학생들 이렇게 대단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하잖아요. 그 이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단계. 변형해야지. 이해가 되면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드린 거 보시면 중심별 설명이 있습니다. 중심별 설명. 중심별 설명을 보시면 가슴 유형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손 들어보세요. 2번, 3번, 4번 네, 두 분이에요. 2번만 두 분이시거든요. 이 두 분 우리 부총장님 가슴 유형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같은 유형은 잘 들어보세요. 설명이요? 네. 자, 이미지. 네. 에너지의 중심을 가슴에 두고 있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과 관계하는 이미지에서 얻는다. 네, 이 가슴 유형은 에너지 중심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부총장님하고 관계하려고 하면요, 대화도 감정적으로, 그리고 뭘 얻을 게 있으시면 불쌍한 척 하면 돼요. 그거 알려주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네, 감정형이시기 때문에 매사에 감정적으로 다가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점수가 안 나오면 그때 가서 내가 어째서 힘들어서 일하느라고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그랬어요. 점수 좀 잘 조금 주세요.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유형은 자기의 존재를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거절당할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너 싫어. 이러면 제일 두렵습니다. 늘 자신하고 같이 해주는 것을 좋아해요. 네, 그런 유형이 2번 유형입니다. 근데 아까 여기 우리 앞에 종래 앞에 앉아있는 분노 이야기하신 학생도 2번 유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말은 감정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와 있어요. 한번 거기 2번 두 번째 칸에 조력가라고 한번 보세요. 2번 조력가. 남을 위하고 대인관계를 존중하는 유형이다. 정이 많고 따뜻한 마음을 지녔다. 친절하고 다정하며 주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그러니까 이런 2번 유형한테는요, 무엇을 부탁하면 거절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부탁을 많이 해보세요. 절대로 안 돼!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지금은 아닌데요. 지금은 그러면 잘못 체크하신 거예요. 뭐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을 더 많이 해주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면서도 2번 유형은 내가 아파서 죽겠는데도 누가 나보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 유형이 2번 유형이에요. 나 싫어, 나 못해 이런 얘기를 못하는 분이 2번 유형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분노가 있을까? 이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알아주기만 하면 죽을지 살지를 모르고 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기 친구 관계에 있는 학생한테
부탁하고 들어주면 반드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네가 제일이라고 얘기하고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해줘요. 그렇지 않고 또 해주면서 다음에는 속에다가 화가 나, 분노가 나. 내가 하는 것도 모르고 저러고 있어.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속에 혼자 속상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부탁하는 거 10배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이러면 돼요. 최고십니다. 네, 최고죠. 참다가 그게 화가 되는 거죠. 인내하고 참다가. 그렇게 자꾸 얘기해주면 우리 일단 선생님 나가서 최고다. 일단 나가서 부총장님 분명히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 이렇게 그래서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남한테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이런 사람은 눈치가 빠릅니다. 대체로 사려 깊고 타인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거절감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싫어하는 것은 제일 못 견뎌요. 그러나 남들이 자신을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려고 일부러 아첨과 아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친한 척 하기도 합니다. 과도하게 잘해주는 척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2번 유형의 성향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을 소유하고 조종하려고 하다가 곤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인을 소유하고 이분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2번 유형의 성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가보세요. 1번 유형의 강점과 약점이 있어요. 장점과 약점. 지금 여러분이 아까 지금 제가 이렇게 2번 조력과 거기서 설명을 드릴 때에 사모님이 난 그건 아닌데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 표현이 왜냐면 한번 보세요. 안타깝네. 한번 보세요. 2번 유형은 날개를 1번 날개와 9번 날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9번과 1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날개예요. 양쪽에 날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의 기본적인 성향은 2번인데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9번 유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번을 설명할 때 나 그런 게 아닌데 라고 하고 있을 때는 9번이 나타난다든지 1번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2번으로만 나타나고 어떤 사람한테는 9번으로만 나타나요. 그래서 날개가 9번과 1번인 사람은 이쪽도 나한테 있구나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때 내가 9번을 사용하는지 어느 때 1번을 사용하는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번만 설명하면 안 맞는 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안 맞는 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2번을 설명할 때 안 맞는 부분이 있네? 그러면 9번으로 가보면 거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1번으로 가보면 거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자, 가슴 유형 2번, 강점과 약점. 좋은 장점은 관대하고 예심이 많고 동정심이 많고 남을 도와주고 적응력이 뛰어나고 사랑하고 이게 장점이에요. 약점은 의존적이고 독점적이고 그냥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드러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아첨을 잘한다 이거는 나쁜 의미 같지만 관계 형성을 위해서 타인의 일에 끼어들고 이런 건 나는 아닌데 그럴 거야. 그럼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1번이나 9번 가보면 다른 부분에 나타나.
2번 유형은 여기 이제 네 번째 에니어그램 날개라고 보세요. 2번 유형은 날개가 2번이니까 1번, 3번이 잘못 내가 제가 네, 3번. 양쪽에 여기 1번하고 3번이고요. 9번이 아니니까 얘가 되시죠. 나중에 1번 옆에 1번이 있고 2번 옆에 3번이 있으니까 1번과 3번입니다. 내가 아까 설명 잘못했어요. 자기의 본래 유형 옆에 붙어있는 것이 날개입니다. 그래서 2번 유형은 날개가 1번과 3번입니다. 1번 날개를 쓰는 2번 유형은 1번 날개를 쓰는 2번 유형은 좀 더 진지하고 정확하고 일에 집중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하면 맞아 이러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용기 있게 하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되면 실행하고 이렇게 얘기해봤잖아요. 아까 2번 유형 약점에서 아첨하고 하는 말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날개를 쓸 때에는 좀 더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성공에 관심이 많고 자기 자신을 믿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2번 유형에서 이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1번과 3번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타인의 유형을 알게 되면 내가 저분할 때는 어떤 형태로 관계를 하면 좋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지금 구청장님 앞에 앉아서 머리를 만지는 우리 학생이 2번 유형이기 때문에 두 분이 잘 통할 수가 있어요. 7번 유형 여기 독특하게 7번 유형 한 분 계시니까 7번 유형 한분 계세요. 7번은 머리형이에요. 설명 한번 읽어보세요. 7번 이 학생 설명 읽어보세요. 이런 에너지의 중심을 머리에 두고 있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과 거리감을 두는 것으로 옵니다. 네. 세상과 거리감을 두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처럼 여러분 머리하고 이 학생의 머리 다르죠?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과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할 때는 자신의 존재감이 없어지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독특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3번 유형과 거의 비슷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7번 유형은 가슴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이 불안입니다. 늘 불안해요. 이게 안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감정, 공포, 불안한 마음을 객관적이고 무관심해 보이는 외모에 숨기고 있다. 내면 속에 불안함이 있는데 그 불안함을 숨기기 위해서 표시기 같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분의 관심은 미스터리. 뭐가 관심이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전반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고 틀리는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전략과 신념이 미래 중심적이다. 그런 겁니다. 거기 7번에 가서 두 번째 단에 7번은 낙천가라고 나와 있어. 활동적이고 개방적인 인물이다. 외향적이고 긍정적이고 다재다능하다. 자발적이다.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모형에 있어서 7번 낙관적이고 사교적이고 즐겁고 사교적이고 즐겁고 그래서 회식에 가는 이런 분들은 맨 마지막까지 남는 분이 7번입니다. 7번 유형의 날개라고 하세요. 6번, 8번이죠. 7번 유형의 날개 중에 8번이 들어있다는 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8번 유형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자신감이 넘치고요. 카리스마 있고 이런 겁니다. 어떤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잘 살펴보시면 이럴 때는 저 사람한테 이런 모습이 있네?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9번 유형이 아까 9번 유형 하는 손 들어보세요. 9번 뒤에 남자분들 9번 아니었나? 두 분은 무슨 유형이에요? 저 1번. 1번이요. 또 저쪽에 뒤에 분이
1번. 1번이요. 그러니까 1번, 9번 한번 보세요. 이제 1번과 9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고는 9번 유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9번 유형과 1번 유형의 장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이제 9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남성적인 성향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장중심이니까 힘을 에너지로 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과시할 때 힘을. 조금 더 이렇게 보시면 9번명으로 외형적으로 표시되는 분이 저쪽에 우리 앉아계신 목걸이를 예쁘게 하시는 분이 대표적인 9번명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같은 9번일지라도 옆에 계신 분도 지금 하얀 티를 입은 선생님도 9번명이거든요. 이렇게 두 번을 외형적으로 볼 때 이쪽 분은 9번 같지가 않아요. 그냥 오히려 1번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날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분한테는 저런 성향이 있겠구나 이런 걸 살펴보시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금 우리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내가 지금 어떤 유형과 잘 맞겠구나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9번 여기 한번 보세요. 9번 유형 한번 보십시다. 7번은 설명드렸습니다. 9번은 중재자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조화롭고 평화를 사랑하고 그래서 9번 유형 계신 분은 웬만하면 싸움을 안 하려고 합니다. 종계 종고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9번에 갈 때 날개가 1번이 있거든요. 1번 날개는 개혁적이고요. 따지기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막 따집니다. 정확하게 하려고.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느긋해요. 내비를 풀어요. 왠지 아세요? 9번에 대해서 또 8번 날개가 있잖아요. 8번은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한테 힘이 있게 나타날 때는 자기가 지도자처럼 내가 최고인 것처럼 내가 대장인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한테 어떤 유형으로 날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9번 전체적인 유형을 보면서도 그 유형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9번, 1번, 2번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여기 4번 유형도 있었잖아요. 4번 누구죠? 여기 앞에 6번이라고 그랬나요? 6번이라고 그랬었죠. 6번 한번 보세요. 6번 불러서 나눠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하셨죠? 안전한 게 이게 방어적입니다.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해보시면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이렇게 다 드러납니다. 이걸 조금만 여러분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 다른 사람은 지금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교재 보시면 하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학생 지금 끝났는데. 네. 또 가지고 있습니다. 44쪽 한번 보세요. 44쪽. 44쪽에 보시면 6번 용의 제목이 충성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 일을 시키면 열심히 잘해주는, 의무적, 책임감이 강하고 안전을 추구하고 신뢰하고
친구나 자기가 믿는 신념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일을 시킬 게 있으면 이런 분한테 시키면 아주 잘해내는 타입입니다. 그 속담, 격언 한번 보세요. 꺼진 물도 다시 모아서 아주 철저하게 잘해내는 사람. 돌다리도 두들겨 봐. 근데 어떤 면에서 이런 분들이 일을 시켜놓으면 좀 늦을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확실하게 잘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얀 티 입으신 분, 자기 유형 찾아서 몇 번이었지 아까? 9번 9번. 9번 한번 찾아서 읽어요. 9번이 48쪽, 48쪽 9번 중재자. 갈등이나 긴장을 피하는 평화 주의자로 내면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싫어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동화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싶다. 좋은 환경에 있으면 마음이 넓고 동요되는 일이 없으며 강한 인내심을 보인다. 편견이 없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이해할 줄 알기 때문에 타인의 고민을 잘 들어준다. 안정감이 있고 조화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에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낀다. 네, 이런 성향이 9번에 있습니다. 그 밑에 속담 격언 한번 읽어볼래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무이 좋고 먹이 좋다.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 안방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해악이다. 그대가 서 있는 곳에서 그대가 가진 것으로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라. 지금 여기를 보면서 자신의 지금까지 삶의 방식하고 어떠세요? 맞다고 생각이 됐어요?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유명인사의 황희 선생님 저희 조상 좀 이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제 그 교재를 내가 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다른 사람의 성향도 한번 살펴보시고 자신도 성향도 살펴보면서 나는 이런 측면이 많구나. 그래서 약점이 어떤 거구나라고 애니어그램은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독특하게 한 유형만 성격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둥글둥글하게 다 성격들이 환경이나 관계에 있어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을 맞춰가고 성장시키고 변형시키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성향은 9번 유형이지만 내가 가장 낮은 점수 있죠? 한번 우리 황 선생님 가장 낮은 점수가 어떤 점수죠? 제일 높은 점수 낮은 성장이 8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9번의 지금 황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것이 8번이에요. 8번은 지도자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고 힘있게 유도하고 리드하고 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자신을 한번 잡고 누구하고 대화했을 때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내가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아니야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하자라고 해보는 것이 자기가 성숙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낮은 점수가 어떤 것인가를 봐서 그쪽의 성향을 자꾸 살리려고 하고 그쪽에 못했던 것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자기 성향을 둥그렇게 해서 어느 때 환경적인 요인에 잘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4번, 6번 유형의 제일 낮은 점수는 어디예요? 7번, 8번. 7번, 8번. 7번 더 낮아요? 7번하고 8번하고 둘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7번의 성격의 장점이 뭔지 8번의 성격의 장점이 뭔지를 자기가 자꾸 해보면서 다른 사람한테 관계하면서 살리게 되면 그 부분이 살아나게 돼요. 네. 황 선생님 뒤에 앉으시는 남선생님 어떤 부분이 제일 낮은 점수예요? 8번. 8번. 네. 지금 8번이 낮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내가 막 끌어가고 지도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나한테 약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보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게 있어요. 내가 지금 8번이 제일 낮잖아요. 9번인데 8번이 제일 낮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에 8번 유형이 그렇게 하면 100이라고 한다면 내가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느낄 때 8번 유형이 8번처럼 하는 걸 100이라고 한다면
8번 유형이 가장 낮은 사람이 똑같이 8번 유형 할지라도 점수는 그 사람이 느낄 때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강력하게 8번을 사용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느낄 때는 천천히 느껴져요.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표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부총장님 어떤 부분에서 제일 낮아요, 점수? 저도 8번이 아, 그렇군요. 2번, 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맞춰주려고 하는 것이 2번 이유고, 9번 같은 경우는 평화주의자니까 그냥 그런 게 좋아.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약점이 8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이 되어지는 가장 점수가 낮은 부분을 잘 해보려고 노력하면 여러분의 성향이 둥그렇게, 적절하게 잘 표시될 수 있습니다.